자, 첫 번째가 이제 구문 독해에서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부터. 첫 번째가 이제 수동태고, 수동태 해석은 형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잖아요. 플러스 p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은 뭐뭐 되다 또는 당하다, 뭐뭐 해지다 이런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해석을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지금 여기 allow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게 allow는 허락하다니까 이거 수동태로 쓰게 되면 허락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허락되다의 한국말 해석은 좀 더 의역하게 되면 허락받다가 돼요. 허락받다. 그래서 이 허락되어지다, 당하다 이 말의 의미를 허락되다에서 허락받다까지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언어 감각이고요. 해석을 많이 해봐야지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10대들은 허락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술 마시는 것을. 그지? 수동태에 나오면 해석을 꼭 이렇게 해석해 달라 이 말이야.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동사 뒤에 told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텔이 말하다잖아요. 그럼 수동태로 쓰게 되면 말해지다가 되거든. 근데 말해지다란 말은 한국말에 없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말하다의 반대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수동태가 되면 반대. 말하다의 반대가 되면 듣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듣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비동사가 있고 said가 나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듣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만약에 be offer이라는 단어가 있다. be offered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offer의 뜻이 제공하다잖아요. 제공하다. 다시 말하면 주다란 뜻인 거잖아. 그럼 이걸 수동태로 쓰면 반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주다의 반대는 받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는 be taught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럼 이거는 가르치다란 뜻이잖아요. 가르치다의 반대는 뭐가 되냐? 배우다가 되지 않니? 배우다? 이렇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동태에 이런 되다, 당하다, 해지다 라는 의미에서 허락을 주는 거면 반대로 받는 거고 말하다의 반대가 되면 듣다가 되고 주다의 반대 받다 가르치다의 반대 배우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우리가 응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해석을 많이 해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건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님들은 듣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손님들은 듣는다. 사용하라고. 5게이트를 1게이트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수동태 해석 잘 기억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수동태잖아요. 그럼 여기 캔슬이 취소하다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was canceled는 해석이 취소되다가 되겠지? 취소되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취소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깔끔하다 이거야. 그치? 그리고 해석할 때 제발 끝을 흐리지 좀 마세요. 허락, 이게 취소 때문에 재정 문제 이렇게 하는 순간 최악의 해석이 되면서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끝을 맺어줘야 돼. 취소가 아니고 취소되다 다를 꼭 붙여야지 동사니까 취소되다 때문에 재정적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끝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의미도 살면서 이해도 되게 돼요. 문장이. 알겠지? 다시 말하건대 수동태 해석이 나오면 꼭 이거 맞춰서 해석해주고 끝을 흐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석을 맞춰줘서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가 완료랑 진행인데 완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현재 완료, 소위 말해서 have pp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과거 완료가 있죠. had pp. 그렇죠? 그럼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한국말 해석은 어떻게 하냐? 현재 완료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배웠죠. 이게 한국말 해석이야, 이게.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해왔다가 되는 거야. 해왔다. 다음 두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그 일을 지금 완료했다일 때도 쓴단 말이야. 그럼 그 일을 완료했다를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했다가 되는 거야. 그냥 했다. 이해되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뜨면 그냥 이렇게 현재 완료 있잖아요. 디크리스가 감소하다니까 이건 그냥 해석은 하지도 않고 그냥 감소함, 양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현재 완료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문장이 이해가 빨라져요.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감소하다니까 감소해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 감소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다시 여기 found 발견하다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그 자동차를 발견했다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 발견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끝을 맺어주라 이거야. 발견차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현재 완료 해석이 나오면 꼭 해석을 살려달라. 그러면 이제 응용이야. 이건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 그죠? 이건 현재 완료 수동이야. 현재 완료랑 수동을 합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왔다, 했다 이거를 뭐뭐 되다가 있었잖아. 수동태. 이거 두 개의 한국말을 합치는 거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되어왔다라고 해서 되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false가 강요하다니까 여기 have been forced는 한국말 해석이 강요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곰이 강요되어 왔다. 공연을 하도록 서커스에서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해석도 되면서 이해도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야.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요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것도 destroy의 뜻이 파괴하다잖아요. 파괴하다. 그러면 이거 한국말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빌딩이 파괴되어 왔다. 자연재해에 의해. 얼마나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까? 그치? 파괴, 자연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끝을 반드시 맺어주라고요. 흐리지 마, 끝을. 자, 지금 현재 완료했고 첫 번째 수동의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했죠.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그치? 과거 완료는 언제 쓰냐면 이때 쓴다고 배웠죠.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도시를 이미 떠났다. 이렇게 해석해. 다시 금방 해서 어떻게 했지? 도시를 이미 떠났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거 마치 어떻게 해석하는 것 같지? 과거 시제처럼 해석하는 거야. 과거 시제처럼. 과거 시제처럼 해석을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는 이 사건이 먼저 발생했구나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만 해주는 거야. 이게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아 떠난 게 먼저 일어났나 보구나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래지? 자 다시 한다.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거든. 그때 해석은 과거처럼 그냥 하면 돼. 다만 머릿속으로만 먼저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래지?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 비빙 PP라고 하는 거야. 이게 비빙 PP. 이거는 진행 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 수동. 한국말 해석은 진행이 하고 있는 중이다잖아요. 수동태가 되다니까 두 개를 합쳐. 그러면 되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되고 있다. 그러면 deal with가 다루다니까 이거 한국말 해석은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건은 다루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해.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금방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수동태 아니 그 구문 독해를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수동태가 나오던 완료나 진행이 나오던 정확하게 이 뜻을 알고 해석을 적용해 달라 이거야. 그냥 얼머부리지 말고. 알겠지? 자, 다음 세 번째는 가주어의 해석이에요. 가주어. 우리가 중학교 때 가주어 이시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갈 텐데 여기 it was를 읽는 순간 이게 가주어란 걸 한 방에 알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그쵸? 이게 가주어란 거는 뒤에 투부정사를 보든지 대절을 보든지 투부정사, 외덜절 이러한 것들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아, 이게 가주어로 쓰인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자마자 이걸 가주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이라고 우선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려웠다 해석하고 아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럼 투부정사네. 그럼 머릿속으로 그것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군 이라고 머릿속으로 다시 수정을 하는 거야. 해석을. 이해되니? 그러니까 초반에 이것이 가조란 걸 모른다고. 그치? 그러니까 뒤에 이 투부정사나 대자를 보고 아 it은 가조로 쓰인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머릿속으로 해석의 수정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조로 쓰이려면 어떤 패턴이 뒤에 나오게 되냐면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고 대절이 나올 수 있어요. 대절. 또는요, 외덜절. 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의문사절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투부정사 가주어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 대도 당연히 뭐뭐하는 것이었죠. 뜻이. whether는 인지 아닌지. 의문사면 이제 who도 있고 what도 있고 which, where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건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what이면 무엇이고 who면 누구고 when이면 언제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지금 가주로 쓰인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주어의 문장의 덩어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대절의 가주어, 진주어 덩어리, 진주어 덩어리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whether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주어였던 거다. 그럼 해석도 이렇게 하는 거죠. 설명하는 것, 내 상황을 보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쓰임의 뜻은 뭐뭐처럼 보이다야. 자, t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짐이 최근에 잘렸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됐니? 다음에 appear도 똑같아. 뜻이 뭐뭐처럼 보이다지. 나타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인다. 우는 것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동안. 됐지? 다시. matter 뜻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녀가 기쁘든 아니든. 맞죠? 다음에 이것도 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that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맞죠? 우선 턴아웃의 뜻은 밝혀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밝혀졌다. 그 잡지가 결정했다고 거절하는 걸, 내 기사를 이것이 밝혀졌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뒤에 있죠? 다음 두 번째, 약간 독특한 패턴은 뭐냐면, 여기 for 목적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쓰지.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의 패턴은 투부정사일 때 이렇게 쓰는 건데, for 목적격 플러스 투부정사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기 for 목적격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이거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이것이 이것 은는 이가 할 때 그게 주어잖아. 이것이 투부정사 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다시 해볼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됐지? 지금 가주어기 때문에 명사라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뭐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 다음에 여기 있는 it is that 또는 it is unlikely that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뜻은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지. 그럼 반대로 unlikely that은 이제 뭐뭐 안 할 것 같다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덩어리, 대절 덩어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 진주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의문사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뭐뭐 할 것 같다. 그가 성공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그치? 그럼 이건 승리를 승리한단 말이 아니죠? 승리 안 할 것 같다잖아,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자, 다음에 uncertain은 불확실하냐는 뜻이지. 그래서 왜 그가 그의 직업을 떠나야 했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어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게 된다. 덩어리 표현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다음 마지막 거는 그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 한국말 해석은 바로란 말을 붙여주거든요. 강조하는 요것이요. 요거 단어. 요 단어. 앞에 바로란 말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브루스이다. 아는 것이. 숨겨진 보물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바로 브루스이다. 알고 있는 게. 숨겨진 보물에 대해. 이렇게. 그래서 강조 구문은 바로란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깔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수로 시작하는 가주어에 대한 해석. 가주어가 되려면 뒤에 이런 패턴들이 와야 한다라고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이 패턴을 보고 아, 가주어로 쓰였구나. 그것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었네 라고 머릿속으로 해석을 수정한다. 됐지? 자, 다음 네 번째, 오형식의 해석이에요. 오형식. 오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이렇게 배웠죠. 이게 오형식 문장이잖아.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형용사라든지 또는 부사, 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ing 그리고 ed 소위 말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말하는 거야. 그리고 동사 원형 이런 아이들이 목적격 보호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 이 패턴들이 이것들이 전부가 다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 princess 명사, 초코 명사, purple and brown 형용사, look 동사 원형, to feel 투부정사, greatest composer 명사, crossing the river 현재 분사,
to work with him. 투부정사. find부터 끝까지 동사 원형. to take part in부터 끝까지 투부정사. 얘네들 금방 제가 블럭한 것이 전부 다 목적격 보호야. 전부 다 이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다. 다시. 내 친구는 전화했다 또는 불렀다. 내 시스터를 공주라고. 내 친구는 불렀다. 내 시스터를 공주라고. 나는 이름 붙였다. 내 개를 초코라고. 그들은 색깔 칠했다. 옷을 보라와 갈색으로. 그녀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은 만들었다. 그녀를 더 늙어 보이게. 나는 원한다. 모든 학생들이 느끼게. 음악 선생님은 생각한다. 쇼팽을 훌륭한 작곡가로. 여행객들은 봤다. 곰이 건너는 걸. 어거스트는 요청했다. 그의 친구가 걷는 것을. 웹사이트는 돕는다. 방문객이 발견하는 걸. 그의 선생님이 충고했다. 그가 참여하도록. 느낌이 와요?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거야, 전부. 이해되지? 자, 이 패턴의 해석을 너희 것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실제 5형식 문장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장의 해석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5번째 기본기가 뭐냐면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문장이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다 끊겨버려.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계속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격이 돼버린 거야. 해도 실력이 안 늘어. 기본기 뜻이 없으니까. 전치사 뜻을 꼭 기억을 하고 그거를 독해에 계속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네 걸로 체화되도록 해야 돼요. 계속 전치사 나오면 쌩까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자, 첫 번째 in.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문장에서 in은 어떤 단어로 쓰인 것 같나? 우리가 대체로 in 하면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분 안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란 뜻이 아니고 후에 란 뜻이야. 후에. 10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in을 안으로만 알고 있어. 그게 아니야. 안에란 뜻을 쓸 때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장소, 공간에 있을 때만 쓰는 거야.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안이 아니고 후에란 뜻이야. 우리는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지만 이제 알았죠. 후에란 뜻이라는 거. 다음 두 번째 on. on을 우리는 뭐뭐 위에 이렇게 알고 있죠. 위에가 아니에요. 위에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접촉되어 있을 때 쓰는 거야. 있을 때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 위에 붙어 있건가 옆에 붙어 있던가 아래에 붙어 있던가 상관없이 붙어 있으면 다 그냥 on을 쓰는 거야. 무조건 위에라고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건 붙어 있을 때 쓴다는 거야. 붙어 있을 때. 알았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on인 거야. 자, 그래서 그때 쓰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알아야 될 건 이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하나가 더 있어. 뭐뭐에 관해 라고 하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딱 모의고사 문장 같죠? 모의고사 문장이에요.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됐지? 다음 두 번째는요. on ing야.
on ing. 이거의 한국말 해석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s soon as 라고도 외우죠. 이렇게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on 뭐뭐에 관해 라고 해석을 해줘. 됐지? 다음에 for는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문이 4개가 있는데 뜻은 3개예요. 마지막 거 세 번째랑 네 번째 뜻이 같은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for는 너를 위해지. 그치? 뭐뭐를 위해. 다음에 두 번째 뜻은 3주 동안 여기 머물 것이다. 그래서 뭐뭐 동안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거 for, 그리고 네 번째 거 for 뜻은 뭐냐면 때문에 란 뜻이에요. 때문에. 그래서 power outage의 뜻은 정전이거든요.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다 나갔다.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for의 뜻은 3개라는 거. 근래 뜻은 하나 더 있어요. 뭐뭐에 찬성하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뺐어. 왜냐면 모의고사에 많이 안 나와서 뺀 거예요. 가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만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뺐고, 이 4개, 이 3개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야 되고. 다음에 by는 뜻이 예문이 지금 보니까 총 5개가 있죠. 그럼 5개가 있다는 뜻이야, 뜻이. 그리고 이 5개 뜻은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뭐 옆에. 두 번째 5시까지 끝내란 이야기잖아요. 까지.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일은 완료되었다. 그에 의해. 뭐뭐에 의해. 특히 의해란 뜻일 때는 수동태랑 주로 많이 쓰죠. 다음에 네 번째 뒤에 그의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이때는 주로 뒤에 동명사가 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의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지. 현재 완료 수동태 살리고 현재 완료 살리고 수동태 살리고 해서. 다음에 5번째는 기차 타고죠. 그래서 무엇을 타고 이렇게. 그래서 이 5개 뜻 다 기억해야 되고요.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이 세 번째 뜻과 네 번째 뜻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5번째 뭐뭐까지. 이것도 until도 뭐뭐까지란 뜻이죠. 그래서 3시까지 머물러야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뭐뭐까지. 자, 근데 by도 뭐뭐까지가 있고 until도 뭐뭐까지가 있으니까 두 개 차이는 뭐냐? 이런 차이입니다. 이건 일회성 동작일 때 쓰는 거야. 그럼 until 뭐뭐까지는 언제 쓰냐? 계속된 동작. 계속된 동작일 때 쓰는 거야. 그럼 계속된 동작과 일회성 동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다섯 시까지 끝냈다, 끝내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 끝내는 행위를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일회성이란 뜻이야. 3시까지 머물러야 했다 란 말은 지금부터 3시까지 쭉 머물러 있는 거지. 머무르는 동작이 계속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until을 쓰는 거야. 이해되죠? 다음에 두 번째는 until이 아니라 not until이야. not until. not until일 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앞에 not이 붙고 until이 들어가게 되면 until이까지가 아니고 뭐뭐 전까지예요. 전까지 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그는 듣지 않았다. 그 뉴스를 내가 그에게 말하기 전까지. 됐니? 내가 그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안 들었다. 이걸 좀 더 의역하면 뭐야? 내가 그에게 말하고 나서 그 뉴스를 듣게 되었다란 말과 같지? 다시 해볼까? 그 도시는 붐비지 않았다. 여름이 되기 전까지. 그 말 의미는 뭐야? 여름이 되고 나서는 붐볐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도 하냐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게 우리 문법책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제가 써놓은 것은 직역을 해 놓은 거고. 둘 중에 뭘 알아야 되냐?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학교 시험으로 영작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 한국말로 제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오부. 오부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으. 그래서 자동차의 창문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요. 뭐뭐 중에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쉽죠, 이건? 다음에 out of 뜻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밖으로. 여기서 밖으로 나가. 이런 이야기죠, 이게. 한국말로 의역하면 꺼져잖아, 이게. 밖으로라는 뜻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10개 중에 7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뭐 중에 이런 뜻이 있어. 오브도 뭐뭐 중에서인데 out of도 중에서다 이 말인 거야.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cowhide는 가죽이란 뜻이거든. 가죽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지갑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out of가 나오면 밖으로 뭐뭐 중에서 뭐뭐로부터. 모의고사는 뭐가 많이 나오냐? 중에서와 뭐뭐로부터예요. 다음에 여덟 번째 beside가 있고 besides 두 가지가 있는데 beside는 옆에라는 뜻이잖아요. 옆에 이런 뜻인데 besides는 게다가 이런 뜻이야. 게다가. 그래서 moreover, furthermore 또는 further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in addition 다 같은 뜻이야.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further 또는 in addition 전부 다 게다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이것도. 다음에 아홉 번째 오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벌 첫 번째 뜻은 그 강 너머에, 강 위에 이런 뜻이지. 위에. 다음에 두 번째는 turn over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turn over 뜻은 뭐냐면 뒤집다. 다음에 세 번째 14세 아이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이상이란 뜻. 네 번째 over의 뜻은 끝나냐는 뜻이 있죠. 끝나.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 뭐뭐 대신에 또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지.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 대신에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래죠? 그래서 over의 뜻도 이렇게 5개나 있으니까 다 익숙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에 열 번째 to가 있고 into가 있는데 이건 둘 다 뭐뭐로입니다. 뭐뭐로. into를 쓰게 되면 특히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뉘앙스를 좀 더 풍기게 되고요. 동작의 움직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로 간다. 다음 두 번째는 물이 증기로 바뀌었다. 이러죠? 그래서 뭐뭐로라고 해석을 해주면 깔끔하다. 대신에 into는 시험제 겁나 많이 나오죠. 뭐뭐로라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다음에 11번째 through가 있고요. thorough가 있습니다. 우선 through는 뭐뭇을 통해 이런 뜻이야. 옆에는 thorough는 철저한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뉴스 광고를 통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뉴스 광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렇게 부사로도 쓰입니다. thoroughly.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 비슷한 단어고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12번째 except는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뒤에 for를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 계획을.
이해되죠? except 뒤에는 접속사 that도 같이 씁니다. 내가 그에게 돈을 필요로 한다. 내가 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시 해볼까? 나는 그에게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말 의미는 뭐야? 돈 필요하다란 말만 하고 그 이유는 말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치? 돈만 달라 이거지. 다음에 13번째 beyond. beyond는 뭐뭇을 넘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기본 뜻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본 뜻을 바탕으로 그 밑에는 이 예문의 뜻이 발전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그 강 너머 산이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넘어서 라는 뜻이다. 첫 번째.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거. 이 문제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다시 해볼까? 이 문제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라는 뜻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거 풀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 내 능력을 넘어서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한국말 해석이 뭐냐면 뭐뭐 할 수 없는 거야 뜻이. 할 수 없는. Beyond description. description의 뜻은 설명이거든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뜻인 거야. 그럼 beyond repair는 뭐겠니? 고칠 수 없는 이겠지. 그쵸? 그럼 beyond recognition. 인식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겠지. 또는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느낌이 오니? 고로 여기 뭐뭇을 넘어란 뜻을 기본으로 해서 뭐뭐 할 수 없는 이란 뜻으로 우리가 발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기본 뜻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이란 뜻까지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적인 전치사의 뜻이고요. 모의고사를 해석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꼽은 겁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치사 구표현입니다. 전치사 구표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단어 보면 알겠지만 다 봤던 것들이죠.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거의 없어요. 그건 저는 그냥 이거를 정리만 그냥 해놓은 거일 뿐입니다. 익숙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뭐를 뭐뭇에 따라서 또는 뭐뭇에 따르면 따르면이 좀 더 낫겠네. 다음에 when it comes to 뭐뭇에 관해 말하자면 다음에 in advance 미리 이런 뜻이죠. 미리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편하네. with respect to know 이거 존경하는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뭇과 관련하여. 다음에 regardless of 뭐뭇과 상관없이 8% 결코 뭐뭐하지 않는 as to 뭐뭇에 관해 뭐뭇의 측면에서 up to 뭐뭐까지 도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21%까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도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up to. 다음에 be half of 뜻은 뭐뭇을 대표하여. 이 표현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18번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글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 다음에 concerning 또는 regarding 두 개의 뜻이 같은데 뭐뭇에 관해 이런 뜻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뭇에 관해가 영어에는 정말로 많네요. 그쵸? 자, 다음에 by means of는 뭐뭇의 수단에서 수단에 의해 by no means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 여기 나와 있는 far from과 의미가 똑같은 거죠. 다음에 prior to 뭐뭐 전에 before랑 뜻이 같고요. 다음에 later 된 것 밑에 있는 instead of는 뜻이 같죠. 대신에
다음에 nothing but은 오직, 그리고 anything but은 절대 뭐뭐 하지 않는. nothing but이 많이 나오죠. anything but은 잘 안 나오더라고.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그 depending on은 뭐뭐에 의존하여.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요, 전치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었고요. 첫 번째 수동태, 두 번째 완료랑 진행의 해석 방법, 그리고 가주어, 그리고 오형식 문장에 대한 해석까지, 그리고 전치사의 뜻까지 해서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진짜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걸 해봅시다.